20년간 괴롭힌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이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앞에는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가 있었죠. 70대 노인이 젊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제게 한 말 기억하세요? 우리 아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 없이 잘 삽니다. 혹시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를 이렇게 차갑게 만든 20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20년 전 1월 26살 이지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가 작네. 우리 아들은 170인데 첫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차가운 말들이 이어졌어요. 작은 회사? 대기업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명심해. 우리 집 며느리는 집안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리고 애는 빨리 낳아야 해. 아들부터.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그건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그의 설날 새벽 5시 지은은 혼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전 부치기, 나물 볶기, 잡채 만들기, 갈비찜 준비.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여자는 서서 먹는 거야. 옛날부터 그랬어.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여기 물. 지은아, 김치 더. 지은아, 숟가락 떨어뜨렸어. 끊임없이 불려다녔어요. 정작 자신은 한 입도 먹지 못했죠. 그날 밤 지은은 객실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2년 후 지은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했어.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지은에게 쏟아졌습니다.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밤에는 아기가 울면 혼자 일어나 달래야 했죠. 남편은 회사 일로 피곤하다며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나도 피곤해. 너는 집에만 있잖아. 그게 힘들어? 우리 엄마는 혼자 다 하셨는데.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힘없는 눈빛. 이게 나야? 28살, 한창 예뻐야 할 나이인데 5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명절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형수 좀 많이 변했지? 그러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예뻤는데 애 둘 낳으니까 완전 아줌마 됐어. 애들만 잘 키우면 되지 뭐. 우리 준호는 어차피 잘생겼으니까. 지은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큰 싸움이 났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당신 엄마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고 밤낮 없이 애들 키우고 내 인생은 없이 살았다고.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나도 당하고 살란 거야? 지은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하다는 것,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것. 하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너 준호랑 싸웠다며? 왜 싸워? 남편한테 큰 소리치고. 저도 고생합니다. 지은이 작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생? 집에서 애 보는 게 무슨 고생이야.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 준호는 내가 없어도 잘 살아. 솔직히 너보다 나은 여자 많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냥 텅 비는 기분이었죠.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13년 동안 생각했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신 차려. 후회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혼자 애들 키우면서 뭘 할 수 있겠어? 지은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켜보세요. 이혼은 6개월 만에 성립됐습니다. 지은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했습니다. 텅 빈 집,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주말, 혼자 먹는 식사.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지은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요리를 공부했어요. 어릴 적 꿈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밤 11시, 그제야 지은의 시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2년 후, 지은은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죠. 빚만 쌓여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식당에 취직해 1년 더 배우고 저축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메뉴를 줄이고 원가를 철저히 계산하고 SNS로 홍보도 시작했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의 두 번째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1년을 더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죠. 마침내 강남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지은의 테이블, 입소문을 타며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죠.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저게 지은이야? 한편 시댁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식당이 문을 닫았고 남편 준호는 명예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섰던 빚 3천만 원이 터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민 끝에 며느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지은의 테이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5년 만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 좀 어려워졌어. 도와줄 수 없겠니? 예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준호는 내가 없어도 잘 산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잘 사세요. 저 없이. 그때였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70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지은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님이 제게 한 말들 기억하세요?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게 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죠. 미안해.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시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미안하다고요? 전 안 도와드릴 거예요. 전 지난 20년을 용서할 수 없어요. 지은은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하방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50년 전 자신도 지은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날. 우리 아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아. 나도 똑같이 당했는데 왜 지은이한테도 똑같이 했을까? 시어머니는 낡은 장롱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수십 년 전 젊은 날의 기록. 그때도 울었고 그때도 아팠고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내가 당해서 아팠으면 지은이는 안 아프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날 밤 새벽까지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낡은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지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5년 1월 5일 오늘 시댁에 처음 갔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애라고 하셨다.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1975년 2월 10일 설날 새벽 3시에 일어나 떡국을 끓였다. 제사 음식 하나하나 검사하시며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셨다. 온 집안 대청소도 나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다. 1980년 3월 20일 우리 아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아. 가슴이 무너졌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았던 거예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도 지은이처럼 아팠다. 그런데 왜 지은이한테도 똑같이 했을까? 내가 당해서 아팠으면 며느리는 안 아프게 해줬어야 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였다. 지은이는 젊고 예쁘고 공부도 했다. 내가 갖지 못한 걸 다 가졌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다. 지은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지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은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낡은 반지하였어요. 일기장 읽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셨네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당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똑같이 하셔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사실은 질투였던 것 같아. 너는 젊고 예쁘고 공부도 했고 내가 갖지 못한 걸 다 가졌잖아. 지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냥 슬펐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 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 지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당장 급한 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날 용서해 준다는 거야? 아니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저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그 지은이를 이 돈을 드림으로써 전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어머님께 빚진 것도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제 자신을 위한.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계단을 내려가며 지은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2년 후 따스한 봄날 지은의 테이블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가게는 더 커졌고 지점도 생겼어요. 엄마, 나도 요리사. 엄마처럼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어. 지은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몸이 안 좋으시대. 보고 싶다고 하셨어. 지은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죠. 하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요. 지은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정말 고마워. 그때 도와줘서 너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TV에도 나오고 다행이다. 정말 나도 너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너처럼 당당하게, 너처럼 강하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미안해. 건강하세요,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레스토랑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아프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꽃처럼 이제 그녀도 활짝 피어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댁과 며느리,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움은 대물림되지만 용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 입혀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자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